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재무회계 이론편 강좌의 첫 번째 학습 영상입니다. 재무회계를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학습 방법과 과정 소개와 그다음에 교재 안내 같이 보겠습니다. 25년도 교재 이게 페이지예요. 첫 번째 이제 표지죠, 표지. 페이지가 아니라. 자,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이제 표시 같은 건데 25년도 전산세무 2급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교재가 이제 이론 교재고요. 제 교재는 전산세무 2급 이론 교재 따로 있고요. 실무 교재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편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이 25년부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유료 강좌로 전환을 했고요. 몇 가지 이제 맛보기 영상은 있겠지만 모든 강좌는 유료 강좌로 제공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유료 멤버십 가입하셔야 이제 모든 전 강좌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좌를 따로, 실무 강좌 따로,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따로따로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K랩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의 명칭이죠. 그 K랩 프로그램이 세무는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하고 세무 1급까지 가면 이제 법인세 파트에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되면 프로그램 자체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회사 입장에서는 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 짜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대부분 3월에서 4월 초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빨리 업데이트가 되면 4월 초입니다. 좀 늦어요. 그래서 이론 실무 기출을 한 교재에다가 다 넣으려면 이론 교재 자체가 너무 늦게 좀 출간이 되고 그러면 뭐 4월 시험이야 어차피 늦은 거지만 6월 시험부터는 이 모든 교재가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실무는 이론이 공부가 됐을 때 실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회계 1급에서 실무편에 대한 학습이 거의 대부분 80%가 된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80%는 아니다. 한 60%. 전산세무 2급의 실무편은 여러분이 막 완전히 초짜다, 난 처음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대신 이론 학습이 충분하게 됐을 때 가능하고요. 전제는. 그래서 이론 실무 기출 문제를 제가 따로따로 교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론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고요. 이론 교재를 통한 이론 학습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좀 준비하시고 이론이 매우 중요한 게 이 이론이라는 건 그냥 객관식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저 뒤쪽으로 자격시험 안내 쪽으로 좀 가서 응시료 뭐 3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90분 동안 시험 보죠. 그러니까 세무 2급은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만들거나 가산세까지도 좀 반영해야 되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런 걸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것도 있어서 60분 아니라 1시간 반 시험 봅니다. 시험 시간이 그런데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문제를 풀기는 해요. 그 다음에 세무 2급에 대한 종목은 이론 실기 다 더해서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되고 이론이라는 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실무는 프로그램에 입력한다는 뜻인데 지금 제가 요 이론이라고 하는 요 이론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론을 공부했을 때 얘를 푸는 거냐가 아닙니다. 자, 이론은 이 교재 안에 있는 이론 교재가 270페이지가 넘잖아요. 이론을 알아야 나중에 이론 공부를 정확하게 해둬야 이걸 토대로 객관식 문제도 풀고 그리고 실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이론 모든 과정이 꽤 길 거예요. 아마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몇 강까지 갔거든요. 아마 올해도 한 40강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이론 강좌가 공부가 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과 실기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론하고 실무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모든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객관식으로도 문제를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물어보고 문제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모두 다 이론이라고 하는 공부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실무는 실무고 이론은 이론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론이 된 사람이 실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실무시험 제가 강의할 때 늘 무슨 얘기 하냐면 이론에서 공부한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실무에서 이론에서 우리가 이미 익히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을 또 설명하면 실무 강의가 어마무시하게 양이 길어지죠. 안 그래도 저는 요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좌가 많아요. 근데 거기 더 많아지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론 공부를 탄탄하게 하자. 목적은 자 지금부터 이제 이론 강좌를 시작할 거고요. 25년도 세무회계 자격시험 안내 일정입니다. 이 아래쪽에 일정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이제 25년도 교재와 25년도 세법 개정된 강좌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시기가 이미 2월 지났고 4월 지났어요. 여러분은 6월 시험이나 8월이나 9월이나 12월이나 해봤자 4차례 남았죠. 한 1년에 한 8번, 9번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뭐 시험 문제 출제하고 시험 감독하고 또 답안 발표하고 합격 발표하고 이게 다 또 시간 돈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시험 장소 가서 또 시험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제약이 있겠죠. 6월, 8월, 9월, 12월 이렇게 있고요. 학습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이론을 단단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실무평 강의를 듣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6월 7일 날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6월 달이긴 하지만 7일이니까 6월 중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공부해야지 6월 7일 시험 보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제 유튜브 강의는 좀 강좌 수가 많아요. 많은 이유는 세무 2급이 2월 달에 봤던 분들이 어려워서 좀 떨어졌다는 댓글을 제가 2개 본 적이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말이 없으면 붙었다는 얘기고. 근데 붙었을 때 합격했다고 해주면 좋은데. 근데 뭐 그것까지 바랄 순 없고. 여튼 요 2월 달에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제를 봤어. 하나도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어려웠다고 할까? 강의가 좀 많은데 그 강의를 모두 들으면 다 있어요. 제가 웬만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다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요게 갑자기 나오는데 요거를 안 들은 사람은 못 풀어. 요게 나왔는데 요거를 잠깐 놓쳤어. 그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많고 근데 어떤 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저보고 쪽집게로 그냥 찍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는 쪽집게 강의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어디가 나올지 감독관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수백만 원 주고 저한테 문제 좀 유출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는요. 저는 세무 2급은 세무 1급까지 가자는 생각으로 일단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좀 어려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길래 문제를 봤으나 어려운 건 없었다. 여기 중에 어느 하나의 파트가 조금 학습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밖에 제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모든 내용에 다 있었어요. 다시. 그래서 시험을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기간, 수험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지 내가 원하는 시험 일정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또 제가 말하기가 애매한 게 강좌가 많잖아. 그치? 두 배속으로 듣고 매일매일 공부한다. 그러면 한 달만 공부해도 충분히 시험은 보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해서 아는데 강좌를 빨리빨리 듣고 싶어갖고 2배속으로 듣잖아. 그럼 또 듣게 돼.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은 2배속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데 저도 2배속으로 듣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2배속으로 듣는데 중요한 내용들은요, 2배속으로 듣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머리에 꽂히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듣게 돼, 2배속으로. 그거면 결국엔 그냥 1배속으로 처음부터 쭉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게 더 시간적으로 더 여러분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제 유료 강좌로 전환했죠. 유료 강좌로 전환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건 광고가 안 들어와요. 유료 강좌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료 강좌는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광고가 계속 뜨죠. 그럼 건너뛰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뛰기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저도 이제 그런 거 싫은데 저도 광고 수입 뭐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 올렸잖아요. 하루에 2달러 정도 벌어요. 2달러. 2불. 해봤자 뭐 3,000원 정도 버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수익 창출에 저도 어느 정도는 목적이니까 광고를 올려놓긴 하는데 결론은 세무 2급은 유료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간에 광고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껏 듣고 시험을 한 2달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매일매일 한 2~3강이나 4강까지, 4강이요? 4강 정도까지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다면 2달 정도 공부했을 때는 안정권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내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기간을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아요. 3만 원이라는 이 수업료가 아깝잖아. 그치? 한 번 보고 떨어질 걸 각오하고 시험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시험장에 가서 기출문제 한번 눈으로 보는 거 연습해 볼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험장 가서 그날 보고 그날 붙어야 돼. 돈 아까우니까. 지금 유료 강의도 막 비싸다고 그래서 막 제가 한번 승질난 적 있거든요. 그런데 3만 원을 버릴 순 없잖아. 그치? 자, 6월 시험부터 대비하는 강좌. 어느 기간, 수험 기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건지는 학습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학습 수준이나 또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잘 확인하셔서 시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 교재 안내는 목차가 재무회계 이론편 6페이지에서 한 101페이지까지 있고요. 원가회계 이론편 있고요. 부가가치세 이론편 있고 이제 소득세 이론편 이렇게 4장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소득세 이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시험이니까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제가 재무회계 이론편 강좌니까요. 나머지요. 원가회계 이론이나 부가세 이론이나 소득세 이론 파트는 각각의 강좌 첫 번째 영상에서 학습 방법을 지금처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이론 중심으로 학습 목차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을 세무 2급 이렇게 줄여가지고 적을게요.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러 오셨는데 아마도 80%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셨을 거야. 근데 전산회계 1급을 공부했는데 취득을 했을 수도 있고 취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근데 합격이 안 되신 분도 합격이 되신 분도 공부한 경험가 있다면 합격했으면 너무 다행이고요. 불합격이 됐다 할지라도 회계 공부한 적이 있는데 68점으로 떨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세무 2급 공부하셔도 돼. 모르는 게 아니잖아. 실수해서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회계 1급을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할 때는 재무회계 이론에 대한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재무회계 개념체계, 회계 1급과 똑같습니다. 근데 한두 개가 추가돼. 중소기업 특례 아니면은 반기 재무제표 작성 방법 이런 거 아주 한두 개 정도가 추가돼요. 당좌자산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가 추가돼요. 재고자산 거의 유사해요. 조금 추가. 투자 거의 유사한데 투자자산의 핵심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나머지 유가증권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야. 추가적인 학습. 이미 당좌자산을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또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시간 낭비인 거야.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공부해요.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죠. 객관식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되 당좌자산을 또다시 처음부터 현금에 들어가는 어떤 계정들 선일자수표는 현금이 아니야 이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강의하진 않아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저는 정리해드리고 여기에 추가 학습을 중심으로 이제 강좌가 진행될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유형도 마찬가지인 게요. 유형자산에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 아마 그런 걸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야. 국고보조금.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 조금 더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면 손상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무형도 마찬가지예요. 손상에 대한 부분. 기타 비용 등은 전산회계 1급과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대손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해서 돌려도 받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대손세액을 어떤 식으로 공제받고 그것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가는가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겠지. 그리고 나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회계 1급과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에 학습량이 많아지는데 그중에 대표가 사채입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사채를 발행하자.
그리고 할인 발행이 뭐고 할증 발행이 뭐냐, 그까지. 그와 관련해서 매년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이자 비용 발생시키고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자금을 상각하거나 환입해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상각 과정에 의한 회계 처리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런데 세무 2급은 그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자본 파트는 회계 1급과 동일하긴 하지만 그 내용에 조금 더 자본, 주식과 관련된 거래가 아주 방대하고요. 다양해져요. 그것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제 자본 공부할 때 막 우선상계 막 하잖아. 그치? 그럼 전산세무 2급은 우선상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기본이 되는 거죠. 전산회계 1급 때는 우선상계 안 하는 문제가 기본이거든, 사실은. 그러다가 가끔씩 우선상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세무 2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은 거의 유사한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개정 과목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서 재무회계 이론편에서 회계 1급에 전혀 없는 개정 중에 하나가 이거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다른 거긴 하지만 같은 파트에다가 이제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 부분은 이론이란 얘기는 객관식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실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표 입력하는 것도 종종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정말 생짜로 추가로 공부하는 학문. 나머지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지금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이 내용을 이제 챕터를 공부하면서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무 2급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리니까 회계 1급을 공부하고 합격이 됐든 합격이 되지 않았든 회계 1급이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 방법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계 1급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거나 한 번 했지만 제대로 안 했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계 1급 과정에 대한 학습 이해도나 실력이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분들이 이제 세무 2급을 공부를 그냥 바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가능하죠. 왜 회계 1급 떨어졌거나 공부가 조금 미흡한데 시간은 부족하고 세무 2급은 봐야겠고 이러신 분들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은 회계 1급에 다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제가 당좌 자산을 강의할 때 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죠. 우리는 여기에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니까 이걸 공부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때 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리냐면 저희 이제 채널에는 전산회계 이제 1급 강좌도 있고요. 세무 2급도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이고요. 25년도 하반기에 업로드를 이제 결국은 해야 되지 않을까.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유명세 탔나 봐. 농담이고. 여튼 회계 1급이 있고 세무 2급이 있는데 이제 이후에 세무 1급도 이제 영상을 올릴 계획에 있어요. 그건 이제 향후에 제가 또 공지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 세 강좌 중에서 전산회계 1급은 무료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세무 2급부터 이제 유료입니다. 요거는 아직 여전히 이제 무료예요. 누구나 공부를 하실 수가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세무 2급을 공부하러 오신 분이 나는 회계 1급에 대한 학습이 조금 미흡한데 어떻게 이거를 좀 같이 중복으로 공부를 좀 보충하면서 할 수 있느냐. 세무 2급을 공부하시면서 제가 회계 1급에서 이런 공부들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드려요. 그러면 그 회계 1급 강의를 들으면서 세무 2급을 공부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죠. 세무 2급만 쫙 듣는 게 아니라 회계 1급 강의도 들으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구나. 그리고 세무 2급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시험 일정에 맞춰서 강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미리 찍을 수밖에 없어요. 과정은.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희 채널의 화면에 보이는 화면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거의 유사하니까. 저기 25년도 회계 1급 자격증 취득 강좌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의 재생 목록을 다 구분했어요. 우리 공부는요. 재생 목록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냥 원하는 거 조회해서 찾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자, 이 중에
25년도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좌 중에서 재무회계 편 강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생 목록 보기 들어가시면 1번, 첫 번째 강의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이제 목차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전산회계 1급 강좌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강좌를 좀 쪼개놨어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회계 기초니까. 만약에 나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공부가 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당좌예금 분계가 매번 헷갈린다든지 그러면 여기 25년도 회계 1급 이론 강좌 중에서 재무회계편 강좌로 들어와서 필요로 하는 강의를 여기서 학습하고 그리고 세무 2급 과목에서는 추가적인 학습을 그 강좌에서 또 여러분이 보충을 받으시고 아시겠죠?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단기 투자 자산, 단기 매매 증권 중심, 매출 채권, 받으러움, 기타 당좌, 외화 채권, 대손 충당, 대손 처리 이런 모든 회계 처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강좌 안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각의 과목마다 조금 헷갈린다. 나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회계 1급에 있는 강좌들을 학습하시면서 세무 2급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추가 학습하시면서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무 2급 공부를 탄탄하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70% 정도는 세무 1급까지 가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무 1급 강의가 워낙 어렵고 법인세가 등장하니까 그냥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 2급에서 이 정도의 공부가 되신 분들이 세무 1급으로 들어가야 돼. 세무 1급 강의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세무 2급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아요. 세무 1급은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세무 1급에서 공부하는 것만 그냥 아주 딱 다이렉트로 공부합니다. 세무 2급에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징글징글해져요. 아주 무서워. 강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도 강좌가 은근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약으로 안 하는 이유가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걸 제가 책임질 수 없잖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전달하면 이해한 부분들은 시험에 나왔을 때 풀 거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 단어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사람과 전혀 전무한 사람은 전혀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강사로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요약 강의는 안 해요. 대신 재경관리사 이론 강좌 말고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강좌는 요약으로 하죠. 기출문제만 푸는 거니까. 그때는 요약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재경관리사 공부가 된 사람들이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 기출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심플하게 그래서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 강좌에 맞게 이제 강의를 제공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재무회계 이론 강좌를 1강부터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공부를 하는 방식, 그 이제 교재가 어떻게 재무회계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저희 교재는 요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중에서 나오는 교재 똑같은 거예요. 시중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형 출판사? 제가 대형 출판사에서 2년 전까지 이 교재를 출간하다가 거기 이제 멈추고 거기 스탑하고 제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자가 출판할 뿐이고 제 교재의 평 중에 가장 좋다는 평이 제일 많았어요.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 중에. 왜냐하면 저는 요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은 읽어야 되고 요약이면 요약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교재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서술형으로 있고요. 각각의 챕터가 끝나고 나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요. 객관식 문제 안 풀면 시험 볼 수 없어요. 객관식을 풀었는데 문제가 풀렸을 때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챕터마다 각각의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당좌자산 편이 끝나고 나면 당좌자산은 왜 이런 식으로 표로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24년도로 되어 있는 건 25년도 버전으로 지금 편집 중이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요. 맞아.
여러분이 지금 재무회계 강의를 이렇게 두 번째 강의부터 보실 때 제가 이제 교재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면 여기 아랫줄에 24년도라고 연도가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 편집을 이제 마무리, 세법에 대한 부가세라고 소득세 편이 마지막 편집되기 전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먼저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4년도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이거 25년도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 설명돼 있고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쭉 있고요. 매출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좌자산 중에 미수금, 가지급금 모르는 사람이 세무 2급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뀐 거 교재에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끝났을 때 분계 연습을 디테일하게 하고요. 분계를 잘해야지 실무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객관식 문제 있고요. 매회 거의 동일합니다. 자, 객관식 문제는 이론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함이고 분계는 분계 자체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론이 탄탄하게 공부가 됐을 때 그때 실무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각각의 챕터에 문제가 끝나고 나면 정답 해설편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답안지, 분계 확인.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 교재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아마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어떤 교재하고 비교했을 때 내용이 부실할 수가 없어요. 부실하게끔 제가 책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재고자산편도 이런 식.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게 OT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시라고 이렇게 넘길 테니까. 분계 연습 있고요. 답안지 있고요. 객관식 문제 있고요. 객관식 최대한 많이 넣었거든요. 객관식 기출문제 풀기 전에 많이 풀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 끝나고 나면 객관식 답안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있고요. 투자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매도가능증권 중심의 학습일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재분류, 손상차손 이런 게 이제 추가적인 학습이고 그와 관련된 투자자산과 관련된 분기 연습하고 답안지 확인하고요. 다시 객관식 문제 풀고 답안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 2급 재무회계 이론편 강의의 첫 번째 재무회계 학습 방법, 과정 소개, 그리고 이제 교재 안내 해드렸습니다. 자,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